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만사가 인사고 인사가 만사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국민일보의 보도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6일 만인데 사퇴했습니다.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 뭐 여러 이제 의혹들이 좀 불거졌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으로 느껴졌던 건 아마도 발언들 이제 이제 학생들에게 했던 아무튼 이게 희롱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발언들인데 오늘은 뭐 다 소개하진 않을게요. 이미 소개했던 바이니까요. 다음 신문 대구신문입니다. 현 상황에 부담 느낀 듯 본인 뜻을 존중하겠다. 이건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뭐 혹시나 새로운 의혹이 있을까봐 먼저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새로운 의혹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의 부담이었다고 하고요. 다음 보도 한겨레 보도입니다. 사달랐다. 지인 인사. 이거 어떡할 거냐. 장관급 네 번째 낭만대에 송옥렬은 결국 사퇴했다. 인사청문을 앞두고 자필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성희롱 발언이 파장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었지요. 자, 다음 보도. 뒤돌아선 송옥렬 후보자의 사진을 함께 실으면서 야당의 발언을 옮겨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인사 실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김주현 금융위장은 오늘 임명을 강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인사만사라는 주제에 해당할 만한 그런 지적사항일 수 있겠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게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검증 시스템이 작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먹히지 않은 건가.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늘 얘기하지만 지금 너무 사적인 인연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네. 물론 능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검증에서 걸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거를 계속 통과시키고 이 경우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계속 추진을 했다면은 국민의 어떤 민심 위반이 더 있었겠죠. 예.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이 사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더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문제 있는 후보를 끝까지 밀 게 아니라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40 아래로 떨어진 보도까지 발표된 나왔죠. 네. 여론조사도 있는데 네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이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심각한 원인이 인사예요. 그래서 만사 인사 그러는데 이게 대통령이 오히려 인사 검증이 부실하면 더 강하게 해! 이래야 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친합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저는 더 세간에 알려져 있는 학력 수준이 높은 데는 지도자가 될 때 더 저는 높은 잣대를 들여야 된다고 봐요. 예. 왜?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래버리면 앞으로 대통령이 그래버리면 나머지 정부기관이나 부처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다 채용을 합니다. 네. 상관없어. 술 많지. 어이구나 좋네. 나 술 좋아하는데 막걸리야, 뭐 소주야, 와인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이 인사가 원인입니다. 또 뭐 경제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건 보도된 겁니다. 네네. 실제 보도된 건 UPI 통신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어떤 이야기하냐면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대통령의 똥꼬집이다. 빨리 버리세요. 이건 대통령이 똥꼬집이 세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외국에서 알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에 빨리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경미야! 경미를 외치라. 무슨 얘기냐? 경제로. 네. 미래로. 아, 경제로 미래로. 이렇게 외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대구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네. 대구는 또 보수 텃밭이잖아요. 텃밭이어도 지금 좀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대구 어르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아진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르신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되는데 와 그라노, 니 와 그라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듣지 않고 일부 야당의 목소리라든지 나를 비판하는 세력들의 목소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준비 없이 좀 시작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아까 뭐 똥꼬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추진력, 직진 이런 부분의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이 잘할 거야라고 또 생각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방향이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부터라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겸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이 방송에 부담이 될것 아닙니다. 이 말씀 많이 드려야 하십시오. 네. 돼요. 아니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직에만 매진하겠다. 네. 그런데 지금 좀 낙마자 몇 명도 그렇고 학교로 돌아가겠다 그러죠. 그러면 이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 성희롱 추문 제자를 비교하고 외모를 가지고 예. 교수로서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이게 괜찮은 것도 묻고 싶어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은 안 됐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상관없습니까? 이런 문제? 저는 이것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뭐 민간기업의 장이든 그 자리도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걸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하나의 해명 자체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교직에만 매진한 이 교직에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인지 후배인지 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옥렬아, 넌 지금 교수로도 문제가 있어. 안 돼. 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면면들이 보면은 성희롱 이런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젠더 감수성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갑질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비분간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갑질 중에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나쁜 형태의 갑질이 권력형 갑질입니다. 특히 학생 신분에서 교수님이 나한테 나의 외모를 지적질하고 어떤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학생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왜냐? 상하 위계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그 정도 별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지나갔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젠더 감수성에 큰 문제가 있다. 꼭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제자들은 말을 못해요. 제자들은 또 취업이 걸려 있죠. 교수님 중에 추천서가 걸려 있습니다. 반박 못 해요. 근데 내가 직속 제자인데 교수님 선생님 이 논문은 조금 논리가 안 맞습니다. 큰일 나요. 그래? 어디가 안 맞아? 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완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네네. 지금 송 교수님이 우리 송 박사님, 송문희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도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끙끙 앓다가 20년 뒤에야 미투가 터지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벽을 이 순간 없애야 됩니다.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송옥렬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이제 이 그 인사 실패와 인사 실패에 대한 부분은 역시 대통령 스스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서 조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아닌가? 내지는 이제 원인을 좀 볼 건데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따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치 5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검증 시스템 탓인가? 밀어붙이기 인사 때문인가? 윤 정부에서 낙마한 4명의 장관급 인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오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청문 임명,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케이스, 금융위원장은 이제 임명이 될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대통령의 마인드, 대통령의 인식은 아까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요인이 과연 없겠는가? 과연 여기서
시스템의 문제 혹은 밀어붙이는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UPI 통신의 보도처럼 첫 번째 똥꼬집을 버려야 되고 태도를 완전 바꿔야 돼요. 경미야, 경제로 밀어로 가야 되지. 문재인 정부 뭐 장관 같은 장관 있었습니까? 민변으로 다 도배가 됐잖아요. 여론조사 의미 없습니다. 그거 뭐 난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실에서는 우린 보고합니다. 보고 다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결사항전을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절대 안 된다. 그냥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하지 안 말아라. 됩니다. 이대로 되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전하! 저를 처단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 연전해서 네. 아니 대통령 실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네. 국정상황실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혼모 인사비서관을 해야 되겠죠. 지금 부인 문제도 있고 아니, 여기서. 심상치가 않으니까 네네. 또 뭐 변호사 안 되면 나와서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다. 자리지향적인 거예요. 가치지향적으로 아니 내가 일개 비서관이라도 대통령이 이게 하는 게 지금 이 방향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망하기 전에 대통령 망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아니라 예스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야당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다 명문대입니다. 우리는 다 MB 출신들입니다. 우리는 검찰입니다. 검사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예로부터 아니되옵니다 했던 사람들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목이 잘리거나 유배당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아니되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좋겠는데 문제는 이 리더들이 권력자들이 옆에서 쓴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두 번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리를 잘 알다 보니 저렇게 말하는 분들도 적어질 거고 또 아니되옵니다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내 목을 걸고 하는 게 지도자에게 먹힌다고 생각해야지 말을 할 텐데 듣고도 그냥 무시당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가신다고. 지금 할 일이 났네. 농담입니다. 제가 자,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또 한번 생각해 가끔 이럴 때 성원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예예. 쓴소리 필요하다는 얘기죠, 순서리 제 안 얘기는. 하실 거죠? 정부의 성리는 곧 또 나라의 또 갑자기 지금 톤 다운이 되신 거 아니에요? 국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인사 만사 코너 만나봤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를 좀 주고 있습니까? 네, 소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다 예스맨만 있는 것 같은데 해결책 딱 하나 있습니다. 네네. 매일 아침 9시 50분에 스픽스 브리핑을 보면 된다. 한마디로 해결 가능하고. 예. 근데 지금 뭐 인터넷 이제 준 방송인이 다 됐네요, 우리 최 기자도. 아닙니다. 소장님이랑 같이 얼굴- 방송하다 보니까 좀 얼굴 많이 있는 것 표정은 안 같은데. 변하고. 근데 인터넷에서도 소장님 예. 말씀대로 학생들이 좀 뿔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름과 얼굴 그리고 뭐 이런 성희롱 발언들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예. 교직에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 못할 정도면 교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반면에 네, 반면에 또 다른 지금 임명된 정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음주운전, 학생들에게 갑질 그리고 논문을 통째로 뺏은 장관도 있는데 음. 뭘 새삼스럽게 그냥 버티면 임명될 걸 이런 네. 댓글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댓글이 있었는데 네네. 일이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며칠 전 본인 입으로 도어스태핑 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 말 좀 해봐라. 오늘 출근길 기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도어스태핑이 없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도어스태핑 안 하겠다라고 해서 네.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 도어 스태핑 뭐 물론 지금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도어 스태핑을 취소한다라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사실 기자들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말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도어 스태핑이 취소가 된다는 건 뭔가 또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의심스럽죠. 그래서 최근에 막 구설에 오르니까 또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또 속사정이 있다 이러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대안입니다. 대안. 도어 스토핑이 좀 문제가 많다. 네. 준비도 안 된 설익은 그런 답변을 하다가 이게 일파만파 만파일파 커지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프레스 센터에 내려가서 대안이 나와야 돼요. 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뭐 큰 일이 없다면 또 다른 일이 없다면 2번 정도는 꼭 브리핑을 한 20여 분 정도 가지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건 뭐 경찰 국기문란이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찔아찔해요. 아침마다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한 이틀 정도 일주일에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도어 스태핑 없어지는 거 많이 서운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와대 이전을 갖고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용산으로 갔는데 그러면 국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서 이 직접적인 소통에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도어 스태핑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을 하든 정기적인 소통의 창구가 없어진다면은 네. 여전히 마음속에 제왕적 대통령이 있다면은 공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편에서 뭐 너무 오버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제 그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도어 스태핑은 잠정 중단됐다는 취소는 아닙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